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이란에선 모즈타바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부 결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주환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을 모두 격침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떤 생각 지금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의 압박 전략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많은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란의 자금줄을 이게 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국제 유가는 올라갈 거고 결국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런 뭐 공격 같은 것도 유예하면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보이는 일련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 협상을 통한 종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만이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는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란 핵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도 역시 그냥 이렇게 전쟁이 끝나버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통한 종전을 할 때만이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것이 결국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걸 양국이 잘 알고 있고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또 겉으로 지금 미국이 보이는 이제 태도는 이제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김재천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강대강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의 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위기가 괜찮았었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저는 한 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타냐후를 설득시켜서 협상 기간 동안이라도 헤즈볼라 공격을 좀 자제를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파키스탄 쪽에서 이란에게 이런 언지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나마 개방을 한다면 아마 미국도 선의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봉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개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땡큐 이란하고 하지만 협상 끝까지 이 역봉쇄는 오히려 끈을 더 조여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협상파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가 됐고 이 강경파의 의견이 득세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재봉쇄를 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에 굴하지 않고 뭐 선박 납포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이란이 오히려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선박을 납포하는 정말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뭐 양국 모두 이 판을 깨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금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국가가 강내강 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가 핵무기 사용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단호하게 그럴 일 없다. 이미 이란 초토화됐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핵무기 사용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사실 현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전쟁에 대한 사실 정당성 문제가 처음부터 국제사회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올라가고 있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 문명을 없앤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좀 현실 가능성이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이제 고수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을 유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격 시한을 이제 연장해 가면서 이거는 이제 역시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그러니까 협상을 통한 그러니까 종전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은 계속 어느 정도의 그런 대화는 지금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대면 협상으로 이어져서 지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위한 작업은 지금 물밑 작업은 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핵까지 사용할 거라고는 뭐 누구나 다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네네. 같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냐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아니라고 한 그 표현이 조금은 그래도 좀 잘 협상이 될까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지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좀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핵 비확산 국제 체제라는 게 있는데 국제적으로 용인을 받고 있는 5개 핵무기 국가가 있죠. 당연히 이제 미국은 그 중에 하나고 여러 규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핵 비보유 국가에게 당연히 이제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 사용에 위협조차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금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NPT 체제의 회원 국가예요. 이제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기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술핵, 이제 전술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파괴력이 그러니까 전략핵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방사능 유출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실제로 이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전술핵을 또 일부를 벨라루시에 이전을 시켜놓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건데 미국이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헤그세스 장관이 이 신석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헤그세스 장관인데 그렇다면 핵무기까지 포함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건 예.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신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라는 군사 작전은 애초에 불가능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어떤 교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박 그리고 안쪽에서의 어떤 그 통제를 놓고 양쪽이 굉장히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에 대해서는 뭐 당장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두 분께서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지금 무력 사용, 그러니까 군사력에 있어서 지금 미군은 3번째 항모가 중동 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공모함 3척이 중동 해역에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군사력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이거를 실제로 뭐 운용을 해서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어떤 그 테이블로 나와서 이제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좀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다시 개시를 하게 될 경우는 이란도 지금까지의 전쟁의 수행 과정을 보면 이란도 이렇게 당하고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거든요.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 이제 협상을 통한 종전도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도 하나 또 이야기하는 카드가 홍해의 봉쇄 카드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물론 이제 그 후티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뭐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공수를 받아서 좀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위협적인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작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국제사회에도 이것이 큰 파장이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전쟁이 쉽게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측에서 그런 카드로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강대강 전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예. 그래도 또 그 이면에는 보면은 지금 뭐 모지타바의 메시지도 보면은 그렇고 근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공격을 유예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예. 그래도 역시 협상을 통한 종전을 먼저 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교수께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저런 군사적 배치 같은 것을 얼마나 압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 이런 압박 전략이 이란에 예. 크게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란이 이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항상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공격을 받으면 다시 그대로 공격을 갚아주는 형태를 네, 취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사실 심리적인 압박은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란과 미국은 비교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거를 우위를 따진다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은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란은 어떤 내부 결속을 지금 계속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걸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군사력 측면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란은 굉장히 큰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군사적 압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이란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도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너희들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는 뭐 우리가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제권을 쥐고 있고 그런 통제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박 세 척을 아마 납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단지 조금 문제는 이게 미국 국적이나 뭐 이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이 아니라 정말 좀 무차별적으로 좀 납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궁극적으로 좀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 걱정은 되지만, 이란이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조금 유리한 건 이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관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국가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좀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예,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미국의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거는 맞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던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얼마 전에 탄핵 이야기도 나왔고, 이게 이제 현실 가능성은 물론 이제 높지 않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 조금 더 좋지 않다라고 물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란이 이번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사실 이란은 이 협상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생존의 문제와도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가 있어왔고, 근래에 있었던 뭐 반정부 시위 2022년부터 뭐 그 최근,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2017년, 19년에도 계속 있었던 이 시위들이 다 중심에 이제 경제 문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지도부에서 지금 해결하려면은 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되고, 그게 아니면 만약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전쟁을 종료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이란 지도부는 그대로 이제 이 경제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인데, 그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보면은 이란 이슬람 혁명에서도 드러났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팔레비 왕조 때 이런 군부의 힘이 약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혁명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것을 정권에서 힘으로 탄압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굉장히 지금 이 종전협상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공화당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 정권에서의 그런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이 지금 공화당 정권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합의를 이루는 게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란의 핵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이란의 핵 개발 시기를 늦추고 이후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핵 불능화를 이야기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입장을 약간 바꿨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우라늄 농축을 해도 되는데 조금 중단을 하는 게 한 20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란도 만약에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핵 문제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은 굉장한 기회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측의 공화당이 집권할 때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치킨 게임입니다. 두 국가 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하면 누군가는 또 양보도 필요하고 할 텐데, 과연 흐르면 누구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 일단 미국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 역봉쇄거든요. 그러니까 카리브해 연안에서 하는 봉쇄랑은 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도양에서 하는 이 봉쇄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제럴드 포드 항모는 지금 출항한 지가 300일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은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뭐 보급의 문제, 급유의 문제 등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봉쇄는 봉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쇄가 이중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유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그래도 끝까지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뭐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에 의하면은 이란이 석유 원유 수출을 못하게 돼서 하루에 6천억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천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지금 하르그 섬의 저장소가 꽉 차가지고 저장소가 꽉 찼다라는 것은 원유 생산을 더 이상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수도꼭지 이렇게 틀듯이 원유를 갖다 다시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좀 생존적인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환 교수님 말씀을 하셨듯이 이란이 또 이 제재 견뎌내는 데는 이게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제재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래서 버텨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역봉쇄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간도 좀 있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해낼 수 있다면은 이란이 버티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예. 자, 지금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채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휴전을 무기한으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만 그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5월 1일 정말 고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원래 원안대로면 전쟁 권한 결의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을 갖다 적용시키자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법을 적용시키자라는 결의안이 상원 하원에서도 몇 번 지금 발의가 됐었던 거고요. 근데 결의안이 다 부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상원에서 가장 최근에 이 결의안을 적용시키자고 한 결의안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다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법이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법이라는 게 70년도에 이제 미국이 무차별적으로 이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었을 때 이걸 좀 이런 권한을 제약하려고 의회에서 만든 법안인데 그때 잠깐 반짝 좀 효력을 발휘하고 그 이후로 의미 있는 어떤 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정말 제약하는 어떤 법으로서 작동했던 기억은 저는 없어요. 사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리비아에서 공습을 감행했었을 때 60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저항, 그러니까 자당 국회의원들이 조금 반발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사실 클린턴 대통령도 코소보 공습을 할 때 60일 훌쩍 넘겼습니다. 이건 전쟁은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을 했었다 그러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에 좀 반발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공습을 계속 감행했던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이 좀 반발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공화당이 지금 상원 하원의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뭐 교전 상태로 돌아갈 것은 아니고 역봉쇄를 계속 이어갈 것인데 역봉쇄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공화당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봉쇄는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란으로부터 의미 있는 어떤 양보를 받아내고 그래서 협상을 갖다가 미국 쪽에 좀 유리하게 도출해내는 것이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전쟁 이 권한 결의안 법안을 이 적용시키는데 찬성해 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교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예. 그런 뭐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요 60일 이전에 빨리 신석기 그거 공격했겠죠. 안 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이 걱정돼서 안 하는 것이지 의회 뭐 승인 이런 거는 지금 뭐 별로 걱정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번 충돌을 전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군사적인 작전이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도 보입니다. 미국 내부에서의 현재 지금 반응은 교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 아무래도 반전능력이 많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이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그런 제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전 여론이 좀 많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와 관련해서도 보면은 지금 또 그 트럼프 행정부 그 내부에서도 어떤 균열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이 좀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해군 장관이 전쟁 중에 사표를 던지기도 했고 그런 미군의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의 내부 상황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주환 교수께서 아무래도 이란을 계속 전공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하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좀 편할까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란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란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학생활 때도 보면 정치학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는 게 또 클래스 안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2015년에 JCPOA가 있었잖아요. 이때 보면은 그 전에 핵협상 창구가 이제 국가안보 최고회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최고 지도자 산하의 그런 기구였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산하의 외교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때 최고 지도자가 이제 루하니 대통령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라는 외교장관이 JCPOA를 타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란 사회에서 이것을 모두 환영해냈냐? 그럼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보면은 IRGC라고 하는 군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내부 균열로 보진 않았거든요. 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내부 사회에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게 미국이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회에 지금 내부 균열이 있으니 의견의 통일을 해서 가지고 와라 다시 협상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지 지금까지 계속 협상은 이제 갈리버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번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이게 왜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졌나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이란의 외교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개방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역봉쇄 전에요. 예. 그렇죠. 이제 역봉쇄 전에가 아니고 역봉쇄한 이후에 먼저 이후에. 이란이 이제 개방을 한다고 했고, 그럼 이란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대화 국면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좀 이것을 개방을 하고 역봉쇄를 좀 풀고 대화를 해보자라는 제스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봉쇄를 취하는 거는 외교장관이 다시 발언을 하는 거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군부 측에서 다시 이것을 반발을 하면서 다시 봉쇄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이란의 지금 이런 그 선박이 납포가 된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협상파보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부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뭐 그런 이제 사회가 막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협상파라고 알려진 갈리버프 같은 인물도 큰 틀에서의 합의가 됐을 때 협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제시칸 대통령도 대화는 환영하지만 위협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먼저 달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협상파라고 해서 무조건 협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협상파와 이런 또 강경파 사이에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이 그 뭐 사회의 불연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협상파나 강경파, 그러니까 온건파 이게 나눠져 있지도 않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하잖아요. 이란에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기는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하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통일된 그런 목소리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 결집은 좀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이긴 하지만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 대표에서 사임했다 이런 보도 이게 이란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임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보도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 내부 사회의 균열.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란의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이런 것을 언론에 자꾸 유포를 하면서 이란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란의 또 입장이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장이 다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온 것은 자국의 입장을 많이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가정으로 만약에 맞다라고 나온다면
그럼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사임한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갈리바프가 사임을 했다고 하면은 예. 이제 협상이 좀 어려워진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갈리바프는 어쨌든 강경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상장에 나와서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갈리바프가 만약에 이렇게 사임을 했다라는 것은 협상이 좀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 2차 협상을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 이란이 그래도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봤던 맞습니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미국이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고 이란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협상이 결렬된 거에 대한 책임이 다 이란 측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도 말로만 가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미국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자꾸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차 협상에서도 이란 대표단이 나온 것이 사실 암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전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전까지 요인 암살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 감수를 하면서도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1차 협상에서도 한 번의 협상으로 잘 안 됐다고 이렇게 벤스 부통령 가버렸잖아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2차 협상에서도 계속 우리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살피면서 말만 가고 있다고 하고 파키스탄에 보내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2차 협상도 결렬로 이르게 한 그런 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란이 결국엔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됐을 경우는 그리고 만약 갈리버프가 이런 이유로 사임을 했다 그러면은 협상은 점점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 대표에서 사임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사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이기도 한데 그런데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공습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명료한 상태다. 하지만 의사결정은 현재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에게 위임한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란의 내부 상황은 좀 어떻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이주환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뉴욕타임스 보도가 그 정황적인 근거에 미루어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생사 여부는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강경파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측에서 흘리는 어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으로 좀 출구를 모색해야 된다 아니다.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 협상파와 이 강경파의 대치 때문에 뭐 분열이 발생하고 있고 뭐 균열 상태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일화를 내놔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안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지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협상파의 의견이 조금 그래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강경파들이 좀 동의를 해준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상황은 정확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쇄를 임시적으로나마 좀 이게 우리가 개방을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면은 미국이 어떤 선의의 조치로 응답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의견이 처음에는 조금 먹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콧방귀를 뀌는 상황에서 에이 그거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강경파 의견이 득세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강경파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스타바의 생사 여부를 떠나서 뭐 대리인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혁명 수비대의 통제는 굉장히 지금 뭐 나름대로 통제 하에서 분출되고 있는 뭐 조금 다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모주타바 어떻게 된 거야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이제 김재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지금 다양한 추측만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슨 그 안보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국도 지금 이 부분은 예단 지금 약간 그러니까요. 말하기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부상 정도가 이게 심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지타바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IRGC에 많이 지금 그런 의사결정권을 줬을 거라고는 저는 봐요. 이제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 좀 이 과정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협상을 지시한 부분은 결국 모지타바의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굵직굵직한 메시지는 계속 모지타바가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모지타바가 지금까지 이제 이란의 외교 정책을 지금까지 봐오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란이 이렇게 뭐 국제사회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그러고 있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이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서는 또 굉장히 그런 이제 결정을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기준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2015년에 JCPOA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란이 핵 문제 가지고 국제사회랑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국엔 JCPOA를 이뤄냈던 것이고, 이때도 IRGC가 군부는 반발을 했지만 알리 하메네이는 결국에는 이제 군부가 아니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란의 현대사에서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잖아요. 80년에서 88년까지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재건이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는 같은데, 그때 대통령이 랍산잔이라는 인물인데 이 대통령이 사실 보수파로 분류가 되고 이슬람 혁명을 같이 이렇게 이뤄낸 인물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 이분이 실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실용 중도로 노선을 바꾸게 돼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모멘텀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이게 어떤 자기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성이나 국가의 어떤 실리, 이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란이 그렇게 반외세를 외쳤지만 외자를 유치하려는 모습을 랍산자니가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란이 추구했던 것이 이슬람 혁명의 수출을 이야기하면서 GCC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비도 결국 왕조였고 GCC 국가들이 지금도 다 왕정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 국가들이 군사력도 많이 좀 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GCC 결성이거든요. 1981년에. 그래서 안보 결성체입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이 랍산자니가 취했던 것은 이러한 의제를 좀 뒤로 빼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가 앞으로 혁명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닌데, 혁명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면서 GCC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취한 것이고, 그래서 모지타와도 제가 봤을 땐 지금 물론 군부의 그런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겠지만, 저는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개혁하잖아요. 이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하는 이런 일련의 그런 목소리들에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재건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협상밖에 없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협의 통행료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됐다라는 이란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데, 그럼 지금 호르무즈 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일단 이것도 그러니까 뭐 이제 법제화됐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지만, 이번에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굉장히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통행료를 실제로 거뒀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거둔 금액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으로 일단 조금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전한 통제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공언을 했듯이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와 완전히 등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조금 뭐 좀 제약 안에서,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이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이 호르무즈 이 카드를 계속해서 좀 강화하려는 모습이긴 한데, 통행료 부과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뭐 끝나더라도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문제가 처음 이제 불거졌을 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이란에서 처음 이 문제를 띄운 것이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띄우면서 그 전까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제 스탠스를 보면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란에.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이 약간 궁지에 몰린 측면도 있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가 좀 당황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은 협상을 한번 해서 종전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또 나온 것이 통행료 문제, 통행료 진수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수에즈 운하랑은 성격도 많이 다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건 그리고 사실은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유조선들이 잘 다니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문제를 띄운 것은 진짜로 통행료를 거두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거를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국제사회랑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냈을 때 이거 이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죠.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공조를 못하겠다는 게 국제사회의 지금 시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사실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게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지금 전쟁 여기서 그냥 종전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문제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란이 국제사회랑 싸워야 되는 이제 부분인데 그럼 이란에게도 굉장히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국제사회가 무력을 동원한다고 하면 문제는 더 이제 복잡해지는 형국으로 가겠죠. 예. 자, 휴전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3주 휴전 이제 연장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공격을 뭐 멈추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 국가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건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스라엘을 좀 자제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됐었는데 이게 협상 초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자제시켰다라는 것은 이 걸림돌 자체를 완전히 이제 뭐 제거한 것은 아니죠. 뭐 헤즈볼라는 뭐 이스라엘 특히 지금 뭐 네타냐후 정파들은 뭐 실존적인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연정 세력들은 사실 그쪽 지역을 합병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이스라엘 계획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계속되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3주 휴전 연장을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협상을 좀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좀 종결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그래도 조금 계속해서 치워놓고 좀 협상을 하자 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 협상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털어버리면은 뭐 이스라엘은 다시 공격을 감행할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란과 전쟁 재개할 준비를 완료했다. 뭐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의견까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 레바논 문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레바논은 이제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또 다른 이제 문제인 것이죠.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만 좀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1년에 취해왔던 중동 정책을 보면은 예를 들면 1982년에 레바논을 침공하거든요. 그게 왜 침공을 하게 되냐면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그때 레바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PLO를 제거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엔 되게 흥미로운 게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헤즈볼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만들어질 때는 이란이 이제 지원을 많이 이제 해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슬람 혁명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게 헤즈볼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전쟁에서도 전쟁 나자마자 헤즈볼라는 바로 참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랑 헤즈볼라의 관계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결국에는 이 PLO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을 침공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PLO를 제거하려는 건 명목이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헤즈볼라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이런 문제를 이제는 좀 약간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1987년에 1차 인티파다가 팔레스타인에서 있잖아요. 그 인티파다는 민중봉기라는 뜻인데 이 결과물로 나온 게 하마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마스랑 이스라엘 얼마 전에 전쟁을 계속 지금 했던 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정책을 취해왔는데 지금까지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이란 문제도 그렇고 이게 과연 이스라엘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현지 시간 23일 프레스TV 등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회장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나 일시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봉쇄한 뒤 일부 선박의 통항을 임의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통행료 액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유조선은 배럴당 1달러, 초대형 유조선은 약 200만 달러라는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환경, 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적대 국가와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행 금지 조항과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본회의 토론, 표결을 위해 의회 의장단에게 송부될 예정입니다.